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영상 보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른들이 아니고 아이들이죠. 바로 이렇게 현실 속 직업들을 아이들이 직업의 주인공이 돼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그 과정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자신의 직업,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체험해 보면서 어떤 꿈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꿈이나 어떤 희망 이런 거 없이, 목표도 없이 너무 이끌려가는 모습 저희들이 다 안타깝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교육 문화에서도 아이들의 꿈과 적성, 끼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직업체험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직업, 직업체험 코디네이터에서 이야기해 주실 최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민대 디자인융합 창조센터 허정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신직업의 발견 공식 질문인데요. 지금 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진로 정보나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직업체험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도봉 진로직업 체험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진로직업 체험 지원 센터는 서울시교육청과 지자체에서 1:1 대응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센터이고요. 네. 관내 다양한 청소년들의 이제 진로 정보나 직업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다른 곳에도 많겠네요, 그러면. 네, 서울시 25개 구에 25개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도 단위로 많이 지금 운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그럼 가장 주요한 어떤 업무? 가장 이게 많이 하시는 업무는 어떤 게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1일 현장 직업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1일 4시간에서 6시간을 직접 그 직업인이 일하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서 직업인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간단하게 직무를 채워보는,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그 자유학기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많이 되고 프로그램이 많은데 선생님 요것도 거기서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저희 센터가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네. 네, 1일 6시간을 체험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만 그거를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개발하고 하기 힘드시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 네. 직업체험 코디네이터가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학생은 적어도 지금 선생님 말씀을 하면 적어도 1일은 그거는 자유학기제 중에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필수적으로 체험해보는 교과 과정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예,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없었던 직업이고 뭐 못 들어보셨던 직업이실 텐데 일단은 시스템 자체는 그렇답니다. 이렇게 지금 교육청과 지자체가 1:1로 설립한 곳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모자란 부분이 많으니 아주 생생한 정보와 어떤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섭외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선생님 일단 직업 선정은요. 학생은 어떤 걸 하고 싶어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일단 저희 옛날에는 무슨 적성 검사 같은 거 네네. 기억나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하시는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뭐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에서 초중고별로 단계별로 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네. 1차 수요 조사, 자기가 어떤 직업을 목표로 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체험하고 싶은지는 학교의 그런 적성 검사와 다양한 진로 수업을 통해서 1차 아이들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뭐 저희 센터나 청소년 유관기관을 통해서 2차 상담을 통해서 뭔가 목표를 설정하기도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상담도 해주시긴 하시는군요. 네네.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적성 검사에서 나오는 직업군이 제가 최근에 안 받아봐서 그렇지만 저희가 아는 고전적인 직업군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 소개하는 새로운 직업들, 뭐 디지털 관련된 직업들, 소셜 미디어 관련된 직업들과 같은 직업들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뭉탱이가 좀 클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신직업 아니면 새로운 직업에 대한 혹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냥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 뭉탱이가 궁금해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이게 카테고리가. 뭐 예술형, 뭐 관료형 해서 뭐 총 6가지에서 8가지 형도 이렇게 크게 나오는구나. 네, 굉장히 크겠네. 사무형, 뭐 네. 이렇게 진취형에서 약간 진짜 네. 진취형. 진지형은 어떻게 네. 하는 아 이게 진취형이면 어떤 직업이 그 밑에 있어요, 선생님? 네, 그 보통 진취형을 해석했을 때 리더십이 강하거나 자기 주도성이 강한 친구들이 약간 진취형 쪽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강하게 필요한 정치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럼 사업가도 혹시 그렇죠. 밑으로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네, CEO형 뭐 이렇게라도 이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것도 전문가님들이 뭐 하셨을 테니 저희들 이렇게 농담처럼 웃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갑자기 직업 이 카테고리에 진취형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 네. 어렸을 땐 제가 못 봤던 거라서 잠깐 놀라긴 했습니다. 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갈 수 근데 있는 부분이 지금도 있겠죠. 농부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희 때도 농부도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뭐 생명공학, 그다음에 뭐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또 신직업들이 많이 그렇죠. 정말 있는데 많잖아요. 검사를 통해서 뭔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들은 신직업은 많이 지금 생략돼 있는 상태이고요. 예. 큰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 안에 아이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네. 커리어넷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네. 좋은 정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런 데를 소개해드리거나 아니면 그런 직업군을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섭외해서 학교로 그러시군요. 초청을 하거나 하는 약간 중간 신직업, 역할을 예, 하고 그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 고기 지금은 문과라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이 큰 유망한 직업을 학생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접점에 어떻게 계신다고 보면은 저희가 볼 가장 수 있겠네요. 아이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그렇죠. 그 얘기를 해줄 수 네. 있는 왜냐하면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다 못하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뭐 이렇게 교육 뭐 이렇게 잡히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잡히나요? 사무직으로 잡히나요? 네, 교육 뭐 이렇게 잡히나? 어떻게 잡혀요 저희는? 교육. 이게 이제 사무형이라고 해서 딱 뭐 회사원만 네. 잡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직업에 관련된 적성 요소가 굉장히 이제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리더십과 사무형이 결합되면 또 어떤 직업군. 그래서 사실 뭐 교수라는 직업이 어느 부분에 속한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허정 교수님은 진취형, 진취형 교수, 그냥 교수 말고 진취형 교수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도 막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참 국가가 요즘 또 이렇게 진취형 교수님들이 많이 원하기도 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공부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이때 이렇게 한번 있고요. 예,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지금 다양한 직업군들이 나오고,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선정도 하시고 컨택하시고 섭외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결을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네, 뭐 직업 체험 코디네이터의 가장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사업체를 개발하는, 네. 발굴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학교 학생들이 어떤 직업군을 선호하는지, 어떤 직업 체험을 원하는지에 네, 대한 일단, 1차 수요 네. 조사를 바탕으로 그 직업군과 연결되어 있는 일터가 어딘지를 그것도 작성하는 이제 가능하면 관내에서 하시려고 그렇죠. 하시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관내 기준으로 서울시 전역을 바탕으로 이제 리스트를 네. 작성을 하고요. 네. 공문을 이제 미리 발송을 할 곳과 전화 통화를 할 곳을 나누어서 공문 발송하고 협조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방문이나 취지를 설명하고 네. 방문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1차로 컨택돼 있는 그런 리스트를 바탕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네. 찾아가서 취지 설명드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같이 논의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뭐 안전에 관련된 이제 상황에 대한 체크도 하고요. 그다음에 멘토님들 혹시
이제 범죄 관련된 경력이 있는지 이런 그런 거 것까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진짜. 예.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사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되게 좋은 그래서 지적이세요. 저희들이 네. 잠깐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예, 예. 그런 것까지 저희 이제 직업체험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이 네, 계속 방문하고 찾아뵙고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제 네, 개발을 하고 네, 완성을 합니다. 아, 근데 잠깐 말씀 듣기로도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저희 아이들이 가서 체험을 할 테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쪽에서 저 바쁜데요 이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러도 답이 없는 건데 설득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이거를 선생님께서 하시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벌써 일단은 들거든요. 네, 좀 맞습니다.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1차적으로 이제 컨택을 했었을 때 이 직업 체험이라는 부분, 일일 직업 체험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부터 설명드리는 게 사실 좀 자격기제가 힘든. 뭐예요? 난 그렇죠. 모르겠는데 이런 네. 것부터 나오면 또 그 얘기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 혜택이 있느냐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 거의 100% 재능 기부를 통해서 예. 네, 진행이 되고요. 4회 이상 만약에 아이들에게 일터 기부를 해주신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증정하는 학생 배움터 현판이 있습니다. 아, 현판이 있구나. 네, 예. 그리고 뭐 지자체에서 그 구청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뭐 위촉장 네네네. 정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끌어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말씀 좀 더 나중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 나 사회공헌이라는 부분 내 전문적인 역량으로 직업을 하는데 이게 교육도 되고 사회공헌 할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인식이 있으신 분한테는 좀 섭외도 잘 될 것이고 그렇죠. 그분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참여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확실히 좀 어려움은 있겠다라는 네네.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사전 교육하고 사후 교육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네네. 거 가기 전,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모니터 이런 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생들이 직업 현장으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복장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과 어른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교육을 다 하고 네,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조그만하게 일일 인턴 명함 만들기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어떻게 명함은 어떻게 주고받고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가는 체험처가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는지 네. 그 직업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스스로도 좀 네, 찾고. 조사하고 네네. 그다음에 어떤 질문을 할 건지에 대한 인터뷰지까지 좀 작성하는 네, 그런 아예 사전 그렇게 다 그게 프로그램. 모듈 딱 적혀져 있으시군요. 네, 보통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진행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왜 학생들 이렇게 해외 인턴 뭐 하시는 거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진행하죠. 네. 물론 저희는 성인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싸가지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들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좀 답답하고 속상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어쩌다 우리 학생이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그 태도 문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태도는 모든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작게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오는구나를 직접 알 수 있게 하고 예, 예.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저러지 않으면 좋을 텐데라는 그렇죠. 태도를 볼 때도 있는데 또 네. 반대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언젠가는 더 큰 성장을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국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길고 오래 가야 되는 정말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들도 사실은 이게 지금 성장통의 과정이려니라는 차원으로 좀 지켜보고 옆에서 계속 바라봐주는 이게 되게 필요해서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직업하고 관련이 된다고 할 때 처음 만나는 저 어른들 직업을 정말 내가 원하는 직업을 하고 계신 분들 만났을 때 내 태도가 어떤 건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이러한 방식이 어떤 식으로 나의 인생하고도 관련이 있는가를 좀 그림을 그려본다는 것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산교육이라는 얘기 저희가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의미가 좀 있다라고 좀 저희가 저는 생각이 이런 들긴 관점도 하네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강의를 하다 보면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지 못했구나라고 그렇죠. 느껴질 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사회에 직접,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선생님이 아닌 정말 성인들과 사회에서 역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태도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지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 체험 그런 얘기 이렇게 하실 때 그래도 그 반응이나 인식이 좀 바로바로 온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아니면은 뭐지 싶으시면서 당신은 누구요? 왠데 나한테 전화해서 왜 이런 걸 하는 거요? 라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인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직도 이제 청소년 교육이라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 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생겨나서 정말 좋다라고 좋다. 말씀은 네.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한번 그럼 이번 기회에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아직은 나는 아닌 것 같다. 되게 많이 부담감을 네네. 느끼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렇죠. 예.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내가 해야 되는 그렇죠. 프로그램이다라는 인식은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기업은 어떤가요? 기업이 사실 가장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큰 기업일수록 이제 지자체, 도분 구청이나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제 나라의 공공기관,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MOU를 보통 맺어서 네.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리스트가 이제 저희 센터나 학교로 왔었을 때 그 기업에서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리스트를 지금 받아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아이들을 보내는 횟수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예, 않습니다. 저희가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조금 형식적인 MOU 체결하고 사실 이제 그 사후가 좀 없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지적은 좀 해야 되긴 하겠네요. 그게 되어 있으면은 요 일이 굉장히 좀 수월하게 잘 갈 텐데 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은 짚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한창 되고 싶은 것에 대한 꿈이 많을 나이. 자신이 꿈꾸는 직업을 먼저 체험해 볼 수 있다면 보다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북서울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직업 진로 체험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과 관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유치원에 가서 일일 선생님이 됩니다. 꼬마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직접 경험해 봅니다. 미래의 건축가를 희망한다면 건축사무소에서 실제 건축가들과 함께 건축가가 하는 일에 참여하고, 치과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는 치과의사의 삶에 대해 질문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너무 잘 먹게 됐어요. 이런 게 제일 보람됐어요. 특히 이가 없어서 정말 씹는 맛이 없다고 하시는데 요새 밥맛이 너무 좋아요. 막 살이 쪘어요. 막 이런.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실제적인 업무도 체험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서거나 생각을 고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직업의 긍지를 느낀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우리 현직에 있는 후배들한테 권장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세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가 됐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조력을 받아서 그걸 국가에서 상대로 어떤 그 이의를 제기했을 때 거기서 승소하게 되면은 상당한 거예요.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직업을 알아갑니다.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모습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섭니다. 아직 확고하게 직업에 대한 철학이 서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들을 들려줍니다. 관심 있는 거고 하면서 내가 좋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업 선생님들이 받고 기분 좋아서 나갈 때가 제일 기분 좋지.
일단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랑 하고 나서 서로 만족하는 때가 제일 기분이 좋지. 각자 희망한 곳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였던 시간들. 머리로 상상만 하다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직접 체험해본 학생들의 생각 들어볼까요? 평소에 대해 가족들도 이쪽 회계나 세무 계열 직업 많이 말씀하셨고 학교 진로 시간에도 그 전력 같은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직업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세무사 쪽 직업 알아보려고 진로 체험 때도 이쪽 선택한 거고 좀더 그쪽으로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냥 먹는 게 좋아서 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저도 먹는 게 좋아서 해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좋았어요. 만화도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꿈이 그쪽이어가지고 예, 신직업의 발견 오늘은 직업체험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처음에 이거 하시게 된 계기랄까요? 예, 그거는 어떤 게 있으셨나요? 네, 뭐 일단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 청소년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낮은 걸로 계속 나와 있고 굉장히, 아이들을 예. 이제 계속 만나보고 있다 보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니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제 성적이나 학습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복의 조건이 꼭 성적만은 아닌데 아이들이 너무 학교 생활 중에서도 성적에 좀 매몰되어 있지 않나 네. 그런 부분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지만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네.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아이들에게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게 하고 좀 더 공부에서 조금 더 나와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몰입을 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좀 제공하고 싶어서 네, 이 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처음에 교육 이쪽 관계된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전공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를 그러셨군요. 전공을 했고요. 예. 사회복지가 이제 교육이랑 뭔가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옛날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요즘은 네. 이제 다 연결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예. 네, 네, 전공했던 부분이 굉장히 업무에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네, 그런 물적이나 인적 자원들을 좀 연결하는 네, 그런 중간자의 역할이 사실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마을 자원을 아이들에게 연결하는 거,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 마을 공동체 이거 꾸려주시는 바로 그런 분들도 나와주셨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복지하고 교육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사실 저날만 해도 저희가 그 상상력으로 못 엮었습니다. 교육 따로 복지 따로 이런 개념을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직업 요즘 얘기하면서 또 미래 문화 생각하면서 보면 이게 항상 이제 계속 교직이 계속 촘촘하게 같이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떠세요? 이 직업 코디네이터라는 부분이 이 지금 저희 사회의 어떤 변화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직업 혹은 뭐 이런 뭐 하나의 직업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좀 넓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역할에 대한 사회적 니즈는 계속 커져갈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주로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하시지만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 그렇죠. 혹은 40대 어떻게 보면 재취업을 그렇죠. 원하시는 재직 분들에게도까지 이분이, 계속 연결되는 직업이라고,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그렇죠. 보여져요. 그래서 특정 직업군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관련된 역할을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고 계속 진화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다른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네. 사회적 어떤 성숙도랑도 연결될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런 직업체험처를 발굴할 때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기업 측에서도 꼭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리크루팅 하기 전에 모교 출신의
지금 재직자를 그 학교에 보내서 홍보 설명을 하거나라고 필요는 느끼고는 있는데 아직 아주 먼 미래의 고객들을 불러 모을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죠. 해외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2번 자기 직업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손님을 회사 투어 시켜드리고 뭐 보내줄 수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미래 직원을 뽑는다라는 것보다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홍보의 채널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다른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게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먼 미래에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마케팅 쪽으로만 가게 되면 분명히 또 눈살 찌푸러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조금 더 넓은 더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좀 안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직업 체험에 관계된 사회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문제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거라서 네. 지금 저희가 이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도 좀 뭐가 염두에 들 만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구나. 선생님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하고 계신 직업 체험 코디네이터라는 건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 본다면 지금 선생님처럼 하시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좀 대표적인 케이스일까요? 네, 일단 그 초중고에 관련된 뭔가 교육 과정 안에서 뭔가 직업 체험이나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이 있고요. 그렇죠. 애초에 시작이 자유학기제 근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네.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위에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학생들 취업이나 은퇴하신 분들의 이제 그 미래 설계라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초중고 학생들은 아직 직업을 갖기 전이고 먼 네.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직업 체험을 통해서 직무적 성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성. 그다음에 이 직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좀 초점이 학습 목표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학생 이후로부터는 직접 취업을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그때 직업 체험이라고 하면 이제 직무를 체험하거나 좀 더 현실적인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뭔가 정보를 얻는 게 사실 더 구체적이겠죠. 그래서 약간의 네. 이런 그 체험 활동의 목표의 대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있을 겁니다. 지금 하시면서 뭐 뒤에도 좀 여쭤보기는 할 겁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요 시스템에서 되고 있지만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하신 부분은 더 확장돼서 갈 수 있는 부분 얘기시거든요.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으시겠어요. 지금 요 안에서만 지금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쉽다라는 부분은 사실 아까 그 많은 다양한 사업체가 참여를 해야 아이들이 또 다양한 직업군이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좀 그런 체험을 허락한 체험처가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도록 좀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거나 캠페인을 좀 한번 해본다거나 좀 그런 기회가 좀 확대됐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허재원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고요. 그럼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요, 선생님. 좀 재밌는 이야기 좀 있으시죠? 학생들이랑 같이 움직이시는 일이니까 네네, 많이 좀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랄까 이런 것도 좀 있고 어떤 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저희 직업체험 코디네이터라는 활동 자체의 아까 주 업무가 사업체를 개발하기 때문에 직업인 멘토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의 신분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이제 좀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서울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제 구청이라고 보통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예, 그렇죠. 하고 방문을 예. 하는 경우 굉장히 예. 많은데요. 그랬을 때 이제 모 패밀리 이제 식당 같은 곳에 이제 컨택을 1차 했을 때 담당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 구청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느낌이 오는 뜻이. 마이크로 살짝 당황한 듯 예. 위생점검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당황한 모습을 보여서 네. 저희도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아이들 체험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환하게 웃으시면서 네.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네. 했던 그런 또 기억이 좀 나고요. 뭐 체험 쪽뿐만 아니더라도 저희 직업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좀 에피소드가 많이 그럴 것 있더라고요. 같은데. 직업 체험 네. 코디네이터라고 이제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아나운서 특강이라든지 승무원 특강이라든지 있을 때 이제 사실 저희 코디들도 나가거든요. 네, 잘 되고 네, 있는지 네, 네. 그랬을 때 저한테 와서
네. 어디 아나운서냐, 아니면 뭐 사인을 해달라, 네, 이런 경우도 좀 종종 있어서, 네, 그럴 때 에피소드보다 약간 보람을 약간 느끼는. 근데 막상 저희 직업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좀 제가 당황했던 네, 그런 또 부분도 에피소드가 있으시고요.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건 것 같아요, 선생님. 왜냐하면 이제 그 업체를 찾고 선정하고 설득하셔야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으셔야 되고 또 네네.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왜 이렇게 용모 단정을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좀 뽑으시겠죠. 그러시다 보니 용모 단정한 분들이 다니시니까 그런 일을 좀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았나 싶고 네네, 맞습니다. 뭐 좋게 얘기하시면 뭐 자랑 아니세요? 그렇죠? 예, 자랑 아니십니까? 이게 또 자랑 아니 또 자랑이. 그렇겠죠. 요즘 제가 좀 그쪽으로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자랑 쪽으로.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좋은 얘기시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어른분들 만나고 나서, 이 직업은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라든가, 이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라는 개념이 뭐 정말 나쁜 직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직업이 아니었어라고 해서 막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인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좀 있나요? 약간 그런 네네. 에피소드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업종 중에 그 하늘의 꽃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승무원이라는 또 그 직업을 쉬운 직업 아닌데. 네, 그 승무원을 만나고 나서 아이들의 피드백이 약간 그런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쁜 제복을 입고 네, 우아하게 서비스를 예쁜 직업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네, 제공하는 그런 그 업무를 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승무원의 24시간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동영상이라든지 많은 자료를 보고 나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서 있어야 되는 직업이고 응급 상황에서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훈련과 지식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겠구나라는 피드백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알아야만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단순히 이렇게 예쁜 것만 있어, 내가 꿈꾸는 거대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좀 잘못된 환상을 깨는 것도 굉장히 중요는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직업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거를 직업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전통적인 차원에서 이 직업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너무 자유학기제에 묶여 있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이걸 직업으로 얘기하려니 여러분하고 소통하는데도 지금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예 이렇게 좀 터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허정인 교수님도 직업체험 코디네이터라는 그 직업이라는 건 아니어도 이 니즈, 그다음 문화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선생님께서도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열망,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더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좀 가보죠. 이 직업이 자유학기제에 묶여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직업으로 그럼 하세요라고 하시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죠. 그렇죠. 이 직업을 선택하세요. 뭐 미래에 이제 이런 직업들을 꿈꾸는 또 친구들이라든지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 또는 은퇴를 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직업이 있으니까 한번 좀 도전해 보세요라고 말하기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죠. 뭐 직업의 안정성이라고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요즘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섣불리 또 그렇죠. 그런 추천을 하지는 못하고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짚습니다, 여러분. 왜냐 지금 이 직업 체험 코디네이터가 자유학기제 교육적인 상황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건 일단은 한계는 짚어드리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런 전의 직업에 대한 확산 그리고 어떤 거랑 연계되는가 미래적인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상상력을 좀 많이 좀 만들어 봅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즘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그리고 이 직업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저 또한 직업체험 코디네이터라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생소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지금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로 우리 직업이 불려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사실 좀 생소했지만 한편으로 반가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라고 말했을 때 청소년 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직업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상담사 근데 뭔가 이렇게 자격증을 대변하는
예, 예, 네, 그런 예. 명칭으로밖에 불릴 수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직업체험 코디네이터라는 또 용어가 생겨서 사실 반가운 부분이 있었지만 네, 네.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런 직업에 한정돼 있는 사실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직업체험 맞습니다. 코디네이터라는 부분은 약간 직무적 성격이 강하고 사업적 성격이 강합니다.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자유학기제 안에 아이들 진로 탐색 활동에 대한 뭔가 전반적인 기획이나 운영이나 자원 발굴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공교육 안에서 교과 과정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예, 저희는 일단 전망을 곧단할 하고요.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두 예. 번째는 이 마을에서의 뭔가 맞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 지자체에서 활동, 커뮤니티를 그래서 그런 다양한 체험 활동을 이제 중간에서 어떻게 연결하느냐, 또 이 역할이 청소년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청소년 자체 그 성향과 성격과 이걸 아시니까 최적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데도 분명히 영향을 발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다양한 활동에 진출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잡는 게 같이 상상력을 꾸미는 데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걸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허정 선생님한테 토스를 하겠습니다. 자, 좀 해외 사례랑 한번 연결해 보고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넓혀보는 데 있어서 좀 상상력을 넓히는 데 도움을 좀 주시죠, 선생님. 네. 정말 질문을 쉽게 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역할로서의 사회적 니즈는 굉장히 큰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직업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이따가 정리를 해보기로 네네. 하고요. 해외 사례를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갭 이어라고 해서 자유학기제는 아닌데 굉장히 넓게 잡아보고 있어요. 한 16세에서 25세 네. 말 그대로 내가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풀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해진 교육 트랙에서 풀어주는 방식인데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고 왔는데 네. 대략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10% 정도는 대학 입학 전에 갭이어를 가진다고 해요. 네, 네. 근데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그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 전공을 배워야지가 아니라 배우기 전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어떤 역할이 좋구나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전환학기제라는 걸 두고 있어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해서 잡 쉐도잉이라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은 일터로 아빠부러기라든가 네. 아니면은 직접 기업에서 오픈하거나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캠프 같은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프로그램도 네.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특정 우리가 규격화된 프로그램을보다는 우리가 최종 사회에 나가기 전에 네. 어떤 시점에서 정말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진로를 구체화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쓸 수 있다라고 느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대학도 굉장히 변하고 있는 게 지금은 창업이나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한 휴학을 굉장히 풀어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장 학습,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기업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현장 학습을 할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학교에 안 나와도 되고 학점도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40대에 새로운 직업을 네. 가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뉴스에도 나와서 보셨겠지만 은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기업에서 많이 준비하고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을 위한 직업 체험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직접 오셔서 강의하고 질문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확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말씀인데 네. 제가 이제 저도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면 애들이 굉장히 가장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가 꼭 구글이라든가 애플, 테슬라라든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투어를 하게 한 다음에 거기 계시는 한인 전문가와의 어떤 멘토링 타임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주로 애들이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또 거기에서 느끼는 어려움, 장점, 다양한 얘기를 물어보면 네. 사실 제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시는 영역보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학기제에 묶여 있는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커다란 문화적인 환경 안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일단 제가 좋겠다는 유사한 말씀 프로그램 드립니다. 본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귀농 캠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근데 귀농 캠프의 주 타겟층은 아마 40대, 50대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뭐 한 달 혹은 몇 달 동안 빈집에서 살아보시면서 프로그램 체험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 방식을 청소년을 위한 어떤 직접 일터에 가서 직업을 체험한다라는 프레임을 좀 제시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사회에 직접 나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걸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존재한다라고 좀 열어놓고 또 이걸 꼭 첫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 어디선가 내가 새로운 전환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한다라는 게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베스트 캠퍼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한 12주 프로그램에 강의료가 싸지가 않아요. 꽤 높은 비용인데도 거의 많은 직장인들이 신청하고 강의를 듣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직업적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학 외에 메이크 스쿨이라든가 갈바나이즈라든가 그러니까 한 12주 정도 프로그램인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직업 에 대한 대비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역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체험의 문제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서 체험해 본다는 직업 체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또 설계할 것인가라는 큰 그림 안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좁게 보신다고 해서 지금 이 자유학기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저거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아라고 생각을 본다면 지금 허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런 경력이 있었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많은 직업을 알아보고 내 직업을 가지고 있던 경험을 얘기해 준다면 학생들한테 이런 차원으로도 접근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시면서 어떻게 실무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그게 도움이 되기는 할까요? 네네. 그 지금 무슨 자원봉사 협회나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은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직 소방관이나 전직 경찰관, 그러니까 다 은퇴, 뭔가 직업을 가졌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학생들을 만나서 본인 직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니어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마을로 본인이 거주하는 그 시점을 시점으로 일터를 같이 발굴하는 또 같이 코업해서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런 건 굉장히 발전적인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선생님도 좀 지금 미래 진로를 그렇게 좀 열어놓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뭐 저 또한 여기에서 이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이 직업체험 코디네이터라는 업무 자체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기본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청소년 기획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부모나 교사나 그다음에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저는 많이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저는 이렇게도 듭니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성에 맞는 어떤 컨텐츠, 어느 직업을 만날지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만나야 되실 분의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연결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를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사실 꼭 직업체험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에서 코어로 필요한 역할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직업이라는 부분을 전통적으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좀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신직업의 발견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있어요라는 얘기만 저희가 해드리고는 있지 않잖아요. 저희는 항상 미래 문화랑 같이 연결되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슈가 있습니다. 직업은 새로 와서 모셨지만 이게 단순히 그 직업만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지 내가 더 어떤 일자리를 더 넓게 찾을 수 있지라는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 직업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직업이란 게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오래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짧게 뭐 이렇게 가는 직업 생각하는 건 그건 직업이 아니라 뭐 알바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지금 직업 체험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다른 직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정보를 얻고 갈 수 있다라면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준비기 뭐 내지는 아르바이트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게 이제 하나만 가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보고 좀 다양하게 보는 유연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도 같이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지 제가 않을까라는 하나 좀 생각은 보태고 싶은 그리고 주제가 호정 선생님께서 있는데. 또 보태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아까 이제 예, 계속 같이 저희가 듣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직업은 안정적이면서 편하고 금전적 보상이 높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념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사실 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점점 그런 인식이 네. 높아가고 있는 달라질 것 수 같습니다. 있을 것 네. 같고 또 아까 이제 체험, 그러니까 적성을 봤을 때 뭐 진취형, 관료형 이렇게 나왔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진취형인 경우에는 굉장히 근무 시간이 높고 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거나 보상이 크다면 다른 식으로 만족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정리정돈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성향과 또 내가 가진 어떤 역량에 잘 맞는 직업을 매칭하고 또 그때 어떤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단순히 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너가 굉장히 연구하는 결과에 대해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너의 공감 능력을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업에 대한 어떤 역할도 혹은 네. 정의도 다양하게 내려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분에 넘치게 저희가 조금 많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신직업의 발견 이거 30회 넘어가면서 한 번 정도는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직업이라서 정보이라서 이런 것만 알려드리지 않는 프로라서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 직업 체험 코디네이터라는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얘기가 너무 길어졌으면 저희 PD님께서 알아서 잘 예쁘게 잘라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저희는 조금 다시 구체적인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조금 좁은 의미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유학기제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도 저희한테는 또 중요한 정보니까 일단 되려면 일단 어떤 절차 혹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 보통 청소년 교육의 일환으로서 진로 체험과 진로 교육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청소년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 활동이나 이런 게 지식이나 이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1차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네. 그다음에 교육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그럼 그 하나입니다.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좀 유리는 하시겠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또 어떤 다른 건 없나요? 일단 사회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업자 개발이나 학교 선생님, 학부모, 그다음에 이제 멘토님들과 의사소통을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리신보다는 그렇죠.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 네네. 낫겠군요. 아니 어려도 사회적 경험이 많거나 네. 네, 어려도 네. 사회적 경험이 많을 수 있나? 일찍 시작하면 되죠. 뭐 그렇죠. 다양한 예, 뭐 예. 봉사활동이라든지 아, 아르바이트 네네, 경험이 알겠습니다. 많으면 예, 이제 맞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좀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런 의사소통이 좀 가능한 좀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환영하기도 합니다. 특정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없으세요? 특정 네, 자격증은? 특정 자격증은 없지만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 게 있을까요? 지도사, 네. 청소년 상담사, 네, 뭐 직업 상담사 이렇게 조금 청소년이나 이제 직업에 관련된 네. 그런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꼭 그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좀 소원하는 네, 편입니다. 덧붙여서 용무단정. 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확실히 느꼈거든요. 네, 예, 그 부분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됐고 저희들이 또 직구준 질문이 항상 공식 질문으로 있어요. 아, 네네. 연봉은 어떻게 되십니까?거든요. 아, 예, 네. 이게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주로 아이들이 직업인을 만날 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런 공식적인 질문을 받을 예, 거라고 예, 생각을 예. 못했는데 네. 이런 기분이겠거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시설마다 각 네. 소속돼 있는 기관마다 급여 체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겠지만 네. 주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직업체험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뭐 사회복지 시설, 국가 공공 산하기관의 시설에 준하여 보기에 맞춰서. 연봉이 이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호봉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신입
직원들 보통 2,500에서 2,700 정도 수준이고요. 네네. 이제 팀장, 뭐 과장, 뭐 조금씩 저희도 이제 네 올라가긴 하는데 네.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예,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도 뭐 고귀한 자료, 예, 정보 감사합니다. 예, 예. 선생님, 지금 국가적인 지원 문제, 물론 이건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하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이건 좀 아쉽다. 조금 더 도와주시거나 좀 더 이렇게 세세하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네네. 이 부분 뭔가가 있나요? 저희가 체험처를 발굴했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안전 점검,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이런 교육이 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학교 밖을 나가서 뭔가 사회에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공간이 안전한 공간인지에 대한 그런 많은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맞는 말씀이죠, 그죠? 네,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예.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비상 대피로가 있는지 소화전은 있는지 체크만 할 뿐이지 이게 만약에 몇 개 중에 몇 개가 안 된다면 맞아요. 체험처로 등록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약간 국가적 차원에서 만약에 소화전이 없다면 소화전을 좀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 체험처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격려해주거나 네네네. 네, 이렇게 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밖을 네. 또 나와야 되고 또 지역사회가 아니라면 좀 더 먼 거리까지 학부형들은 이동을 그런 것도 되게 걱정 많이 네, 해요. 많이 고민을 하고 예, 계시는 예. 문 중에 하나고요. 그랬을 때 이제 구청이나 지자체나 다른 차원에서 이동 수단을 좀 제공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런 게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대량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전직 소방관이나 이제 경찰관이나 이렇게 뭔가 안전에 대한 좀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마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같이 좀 체험에 동참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면 네. 훨씬 더 좋은 체험과 많은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수요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렇게 전화하셨을 때 선생님 전화를 좀 알아듣는다거나 조금 더 이렇게 반응이 빠른다거나 확실히 그 변화는 느끼신가요? 네, 이제 많이 공익 광고에서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여 꿈을 꾸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십사라는 이제 멘트를 했었을 때는 많이 반응들이 오세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꿈이 직업이 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본인들이 한 이야기, 본인들이 제공하는 그런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우리 멘토님들이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의 미래 설정에 이게 미래에 관련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반응들이 오고는 계시지만 네.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알겠습니다, 합니다. 선생님. 아까 저희랑 얘기하시다가 한 가지 부분 제가 한번 같이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해서 구체적인 경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일하시면서 보람도 느끼시거나 혹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직업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를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걸 직업을 통해서 얻게 하는 것도 참 보람이고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라는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 네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면 지금 거기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이들이 직업인에게 질문하는 중에 연봉은 얼마세요? 이 일이 안정적인가요? 이런 네. 질문이 꼭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직업 생활을 해보고 직업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만 꼭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인식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뭔가 안정적인 직장이다, 연봉이 얼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른들이 얼마나 일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네.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 인식을 네. 개선하는 그런 또 좋은 교육에 지금 거의 기회이신 교육자신 것 거예요. 거의 네. 어떻게 보면 또 옆에서 보여준 그런 교육자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직업체험 코디네이터 저희가 넓게 본다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선생님 이제 저희가 막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 또 두 번째 공식 질문이 이 직업에 대한 전망은요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오늘은 약간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딱 요 직업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넓은 차원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직업의 전망을 뭐 오늘의 날씨처럼 표현해 보자면 아직 다소 흐림. 네. 하지만 곧 맑을 기세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했던 얘기를 한다면 네, 예, 네.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직 이제 국가적 지원이나 이 직업의 뭐 수요나 이제 이런 공급 이런 것들이 아직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또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교육적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그런 직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많이 수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청소년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사람이 이제까지 평생 갖고 갈 직업이 한 개가 아니라 그렇죠. 요즘에는 뭐 3개가 될 수 있고 네, 4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직업체험 코디네이터라는 부분은 생애 전반적인 진로 설정, 직업 체험 설계를 네.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직업의 전망은 앞으로 계속 맑아질 것이라고 네,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정지어서 얘기하지 말고 좀 더 본다면 그 부분이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같은 질문이다 선생님. 저희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기 혹은 대학생 그다음에 어떤 중장년층까지 혹은 은퇴 이후까지 계속 확대될 것이고 네. 또 고객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요 느끼는 고객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맞다라는 말씀도 동의하지만 역할 자체가 프로그램의 성격 기획라는 부분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외에는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든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단순히 어떤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방식이 아닌 이때 내가 더 배워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체험 이후에 해야 될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관리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면 굉장히 더 넓은 스코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요. 이런 성격, 이런 품성 혹은 이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은 저랑 같은 일을 좀 더 크게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 사는 관계,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가 기본적이어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지적이세요. 예. 긍정적인 마인드, 예. 그리고 약간 도전적인, 그리고 기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더 저희들이 좀 진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느라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못한다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직업체험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최현 선생님 감사하고요. 허정인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회원들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자살률도 저희가 참 불명예스럽게 1위죠.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라야 할 아이들을 어른들이 학업이라는 테두리 안에 좁은 상상력 안에 가둬놓은 것이 아닌가. 아이들의 행복을 저희가 빼앗아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성적으로만 순위를 매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역량과 재능 그리고 적성을 파악해서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저희들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불행하면 저희들 불행한 이거를 물려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신직업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